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가 되기까지의 데드라인, 저는 12일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란트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서너 개는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좀 그나마 실체가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왜 케빈 듀란트의 트레이드 디데이, 데드라인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즈가 KD에 대한 뉴스 최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피닉스는 마이애미, 휴스턴, 미네소타, 샌안토니오와 모두 협상을 했는데 마이애미와 휴스턴, 미네소타를 일단 듀란트를 내보낼 수 있는 3개의 팀으로 압축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는 딱히 원하지 않는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샌안토니오, 휴스턴, 마이애미 중 하나를 원하는데 전부 다 미국에서 남부지방들이죠. 네, 샌안토니오와 휴스턴은 텍사스주,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인데 전부 다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주세가 없습니다. 주세가 없고 또 샌안토니오랑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케빈 듀란트가 비록 1년이긴 했지만 원앤던을 하긴 했지만 또 텍사스 대학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또 가고 싶어하는 팀이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에 대해서는 줄곧 호감을 드러냈었습니다. 펜나일리 회장부터 에릭 스폴스라 감독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호흡을 맞췄던 뱀 아데바요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듀란트는 마이애미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데드라인을 왜 6월 30일로 생각을 하냐면 2024-25 시즌은 공식적으로 6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2025-26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런 그린처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선수들 있죠. 샘 하우저도 마찬가지고 7월 1일부터 높아진 연봉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듀란트는 지난 4년 동안 2번의 세컨 에이프런 초과 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은 한 번이었는데 4년 동안 2번의 세컨 에이프런 초과 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024-25 시즌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듀란트 트레이드를 성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닉스가 계속해서 감보도로라는 이런 기자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요새 세컨 에이프런, 퍼스트 에이프런 이런 얘기가 나오냐? 결국 세컨 에이프런은 사치세를 초과하고 1차 에이프런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일반적인 사치세보다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징벌적인 사치세가 붙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컨 에이프런의 페널티, 대표적인 페널티를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레이드 시 패키지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묶어서 트레이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는 듀란트만 팔 수 있지 듀란트에다가 로이스 오닐, 그레이슨 알렌을 붙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샐러리가 보내는 샐러리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무조건 낮게 맞춰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MLE, 이거 미드레벨 익셉션 같은 예외 조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텍스, 텍스 전부 다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외 조항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인 앤 트레이드로 불가합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고, 그리고 네 번째, 현금을 넘기는 트레이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할 때 1대1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현금이 오갈 수 있고 2라운드 픽도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런 트레이드의 조각조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년 뒤에 1라운드 지명권 트레이드를 활용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동안 3차례를 초과하게 된다면 1라운드 픽이 무조건 30순위로 고정됩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피닉스가 만약에 듀란트를 내보내지 못하고 듀란트를 안고 죽는다면 지난 4년 동안 2번의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됩니다. 5년에 3번이 1라운드 지명권 30순위 고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서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닉스가 슈퍼갑이 아니라 피닉스가 을병정이고
피닉스의 데드라인은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피닉스 쪽에 붙어있는 그런 스피커들은 최대한 구단의 소스를 받아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또 지겹긴 하지만 듀란트의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듀란트가 일단 미네소타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케빈 듀란트는 미네소타를 선호 행선지로 밝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간보의 보도에 따르면 루디 고베어를 포함한 트레이드 패키지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제이드 맥데니얼스는 어떻게든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은 쓰면 좋지만 옵트 아웃 할 거예요. 옵트 인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드 매물로 쓰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간보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구단이 받아 적으라고 해서 뭐 적었을 수도 있죠. 간보의 개인 의견은 일단 미네소타가 듀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그 대가로 미네소타로부터 루디 고베어, 단테 디빈첸조, 럽 딜링햄 혹은 테런스 샤넌 주니어인데 간보가 어떻게 했냐면 or 그리고 a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다 받아오고 싶은 그런 열망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감지덕지해라. 그 다음에 17순위 픽까지 이렇게 딜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간보의 개인 의견입니다. 미네소타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지만 듀란트는 미네소타행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 미네소타는 듀란트와 1+1 계약이 아니라 그냥 1년 렌탈. 듀란트가 25, 26 시즌이 만기잖아요. 그래서 만기 딱 1년을 쓰고 싶은 심산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듀란트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그냥 미네소타의 성적이 그저 그렇다면 그냥 그걸로 빠이빠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네소타는. 그런데 듀란트는 내가 트레이드 되고 싶은 팀에서 트레이드 될 팀에서 지금 2년 계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이걸 해줄 심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듀란트의 1년 렌탈을 원하는데 랍 딜링함, 테런스 샤넌 주니어 17순위 픽을 다 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다만 저는 피닉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보낼 수 있었지만 듀란트가 싫어해서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피닉스 선즈의 구단에 대한 그런 선수들의 선호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피닉스는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죠. 듀란트 눈치를 적당히 봐야 되는데 봐도 너무 보지 않나. 물론 미네소타가 이 딜을 실제로 던진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런 딜이 들어왔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듀란트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금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닉스가 듀란트 안고 6월 30일 이후까지 그냥 끌고 있잖아요. 그냥 피닉스 구단은 다음 시즌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듀란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는 의문이에요. 듀란트가 뭐 피닉스에서 오랫동안 뛴 선수도 아니고 피닉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선수도 아닌데 살짝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올라선 팀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토 랩터스인데 토론토는 듀란트 트레이드를 검토 중인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RJ 베럿을 포함한 자산으로 듀란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일단 예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토론토가 케빈 듀란트를 받아요. 네, 그리고 피닉스가 RJ 베럿, 그리고 이마뉴엘 키클리, 야코 퍼들,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9순위 지명권을 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딜을 만약에 실제로 토론토가 제안했다면 피닉스는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5년 9순위 지명권, 네, 뭐 루머대로 피닉스는 이 지명권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베럿, 퀴클리, 퍼들까지 선수 자산은 구미가 당기지 않아 한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랩터스에서 뭐 베럿, 퀴클리, 퍼들이 피닉스에서 뛸지 아니면 제3의 팀으로 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지금 주전 3명을 빼오는 거잖아요. 다른 팀의 주전 3명을 빼오는 거라면 저는 이 딜이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토론토 입장에서는 잉그램이 있는데 스카티 반즈가 있는데 웬 듀란트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피닉스의 입장이라면 이건 해야죠. 토론토는 물론 듀란트를 지금 영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로스터가 아니잖아요. 잉그램 듀란트 겹치죠. 잉그램 반즈 겹치죠. 반즈 듀란트 겹치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닉스의 입장이라면 실제 이 딜이 들어온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루머에 따르면 듀란트가 가장 선호하는 팀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고 트레이드 이후에 듀란트가 샌안토니오 연장 계약을 맺을 의향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루머에 따르면 피닉스는 이번 시즌 신인왕이죠. 스테판 캐슬 혹은 2025년 1라운드 2순위 픽 지명권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둘 다면 뭐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내놔라.
피닉스가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당연히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어떤 것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저 두 개 중에 하나 내주면 제가 봤을 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샌안토니오가 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웬반야마의 루키 스케일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사실 듀란트와의 타임라인은 두 선수의 나이 차이를 떠나서 오히려 맞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켈든 존슨, 데빈 바셀, 제레미 소엔 이런 선수들로는 우승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딜에 스테판 캐슬 혹은 이순위 픽이 들어간다면 저는 당장 전화 끊고 수신 거부 눌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스퍼스는 듀란트 트레이드를 보류했고요. 더 큰 움직임과 더불어서 타임라인에 맞는 선수를 노릴 계획이다. 이거는 연봉의 디자인에 대한 타임라인이 아니라 선수들의 나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샌안토니오는 베테랑 그룹을 제외하면 트레이드 자산을 유지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팔 수 없고 스테판 캐슬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위 픽도 그래요. 네, 거의 딜런 하프 지명할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결국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듀란트를 영입하는데 쓰고 싶어하는 자산은 2순위 픽이 아니라 17순위 픽, 그리고 켈든 존슨, 데빈 바셀, 혹은 해리슨 반즈, 혹은 만약에 유망주를 넣어야 된다면, 유망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레미 소엔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맥시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마이애미 히트가 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애미 듀란트가 일단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선지 가운데 하나예요. 세금이 없고 날씨 좋고요. 히트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소에 호감이 많았던 듀란트인데 클러치 포인트의 기사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를 포함한 삼각 트레이드를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이애미가 듀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닉스가 앤드루 위긴스와 닉 클렉슨을 받아오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 니콜라 요피치, 덩컨 로빈슨, 그리고 마이애미의 2025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빈슨이 엄청난 악성은 아니지만 로빈슨 처리하면서 브루클린이 그러니까 받아오면서 1라운드 픽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닉 클렉슨과 또 요비치를 서로 맞바꾸는 셈이 되는 거죠. 피닉스 입장에서는 듀란트 내보내는데 픽도 없이 위긴스랑 클렉스턴 좀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샴즈와 간보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면 피닉스는 위긴스를 셀러리 필러 혹은 제3의 팀으로 다시 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딜 자체는 피닉스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던 팀이 바로 휴스턴 로켓츠죠. 휴스턴 로켓츠는 일단 피닉스의 자체 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듀란트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이메 우도카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란트의 친구이자 상당히 훌륭한 어시스턴트 코치로 평가받는 로얄 아이비라는 코치가 있어요. 제가 중계할 때 로얄 아이비 잡혔을 때 듀란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휴스턴 로켓츠로 가는 게 여러모로 핏도 맞고 그 다음에 휴스턴이 자산도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휴스턴의 상황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제일런 그린의 계약이 7월 1일부터 발동된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자면 일단 피닉스 트레이드 협상에서 가장 활발한 세팅 가운데 하나가 휴스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휴스턴은 듀란트 트레이드를 대가로 픽 없이 자체 픽은 우리가 못 줘. 제일런 그린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를 제안했다라고 당초에 보도가 떴어요. 자, 하지만 피닉스 측에서는 자바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린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 제일런 그린이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있는 팀에 와서 뭘 하겠어요? 이거는 피닉스의 입장이 분명히 이해가 가죠. 설령 그린 영입을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제일런 그린의 30mm 넘는 연봉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6월 30날까지는 2사 2호 시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호 26 시즌 때부터 제일런 그린의 연봉이 33밀로 팡 튑니다. 제일런 그린 정도의 덩치의 규모가 있어야 케빈 듀란트의 셀러리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맞지 않는 거죠. 피닉스는 6월 30일 이전에 팔아야 되고 제일런 그린은 7월 1일 이후에 연봉이 뛰니까 결국에는 6월 30일 전에 딜 완성을 위해서는 휴스턴에서 셀러리 필러 혹은 셀러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딜런 브룩스 연봉 20mm 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제일런 그린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선수 한 명을 더 줘야 되니까 휴스턴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린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뭐 제3의 팀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피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빈 부커와의 호흡 이슈 때문에 그린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3의 팀으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팀들은 시카고 불스, 브루클린 네츠, 또 샬럿 호네츠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로 돌아와서 18일 후속 뉴스로 휴스턴 로켓츠가 듀란트 트레이드 딜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타리스는 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딜 가능성은 더 떨어지죠. 자, 물론 스미스 주니어 빼고 딜런 브룩스를 집어넣으면서 뭐 지명권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휴스턴은 글쎄요, 뭐 지금 차고 넘치는 유망주를 지닌 상황에서 10순위를 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트레이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시간 업데이트 중인 듀란트의 행선지 배당률 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뭐다 하고 바뀌고 있어요. 일단 6월 14일 기준으로는 샌안토니오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마이너스 125였으니까. 그리고 미네소타, 휴스턴, 마이애미 순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자 6월 18일자 배당률을 살펴보면 휴스턴이 1위예요. 플러스 250. 그리고 마이애미도 현재 공동 1위. 그 다음이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토론토 순인데 6월 30일 이전에 팔릴 건 자명합니다. 다만 현지에서도 지금 뭐 제가 외신 찾아봤을 때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피닉스가 가격을 낮춰야 된다. 내가 사왔을 때의 그런 본전 생각하는 순간 피닉스는 그냥 망합니다. 25, 26 시즌 그냥 암흑이에요. 듀란트와 함께 가는 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가 요구 조건을 낮춰서 6월 30일 이전에 누군가와 트레이드는 반드시 성사시킬 거다. 다만 그 요구 조건이 얼마나 떨어질지 완전히 헐값이 되는 건지 아니면 듀란트 영입을 위해서 완전히 안달이 난 팀이 또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6월 30일까지는 계속 이런 재밌는 소문들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보자면 4파전 정도로 봐야겠죠. 뭐 아니면 5파전. 네, 휴스턴,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그리고 마이애미, 뭐 토론토 이 정도인데 자, 과연 이 5팀 가운데 어느 팀이 듀란트의 행선지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이죠. 네, 6월 20일 금요일 파이널 6차전 제가 중계합니다. 스포티비와 함께하는 뭐 마지막 NBA 중계가 될 텐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그날 저녁에 누가 이기든 간에 오랜만에 2주 만에 라방 진행할 테니까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